그 이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오픈 예정인데요. 그때가 되면은 가장 많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권한 관리 부분입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1시간 10분 동안 설명드렸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그 어려워서 이 권한 주는 방법을 좀 쉽게 바꾼 게 바로 이 4세대 지능형 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4세대 지능형 나이스에서는 어떻게 권한을 주는 것인지 권한 부여 체계를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시스템이 오픈이 되고 나면은 구체적인 나이스에 대한 전달 연수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또 기록원에서 연수를 계획하셔서 연수를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됐는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4세대 나이스는 4세대 지능형 나이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에서는 권한을 어떻게 부여하냐면요. 학교장님이 계십니다. 정보관리 책임자죠. 학교장이 권한관리 담당자, 학교 업무분장 담당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이 매뉴얼에서는 학교 업무분장 담당자로 계속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접니다. 마스터 인증서를 관리하고 있는 학교 권한 관리자죠. 기존의 학교 권한 관리자를 학교 업무분장 담당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이 학교 업무분장 담당자에게 너를 이제 권한관리 담당자로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면은 내가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부서와 부서를 등록하고 부서장을 등록합니다. 이 부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학교에 있는 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무부, 연구부, 뭐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이런 부서들이 있죠. 그 부서를 만들고 그 부서에서 쓰는 메뉴를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부서장을 지정해주면 내가 하는 일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럼 이 부서장은 뭐냐? 우리 부서가 써야 되는 화면들 있죠. 화면들을 받아서 그 화면들을 받고 우리 부서에 속한 부서원들을 등록을 하고 그 부서원들별로 써야 되는 화면을 이 사람이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 부서원들이 써야 되는 자료 권한들을 이 부서장이 다 입력하는 구조로 권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이 부서의 부서원들을 등록을 부서장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교무부를 기준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교무부장에게 교무부라는 부를 만들고 교무부장을 부서장으로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교무부장님이 들어가셔서 이 뒤에 업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이스를 딱 들어가면은 이제 4세대 나이스는요. 메뉴가 지금이랑 상당히 좀 다릅니다. 이 상단의 메뉴가 지금 우리 기존의 3세대 나이스는 이렇게 파란색 메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이 다 똑같이 떴는데 이제는 이 상단의 메뉴가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는 뭐가 나올지는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더 정해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가 만든 그 부서명이 여기 위에 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단에 메뉴가 있어서 여기 이제 메뉴를 똑같이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해가지고 여기 화면에 들어오면요. 여기 안에 이렇게 절차형 메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절차형 메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화면은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고 화면 하나로 끝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돼야 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메뉴가 다 나옵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이 해당 요 업무 권한만 있으면 여기까지만 선택했으면 여기는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차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하나가 다 메뉴예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여기에 관련된 메뉴가 이 하단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메뉴는 다 나오지만 권한이 없는 메뉴는 선택하여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게 내가 여기까지 다 나왔지만 나는 이 중에서 여기만 업무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메뉴는 다 나와요. 하지만은 선택은 여기만 해서 여기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실행할 수 없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냐면은 권한 부여를 나이스 담당자 한 명에게 하는 게 아니라 부서장 중심으로 함으로써 뭔가 좀 더 권한 오남용 문제를 해소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업무 분장 담당자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학교장님이나 이제 마스터 인증서로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학교 업무 분장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3세대 나이스에서는 이런 지정하는 게 없었죠. 지정하는 게 없고 그냥 내가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내가 기관 인수로 나에게 모든 부여 권한을 줬잖아요. 근데 이 이제 4세대 나이스에서는 담당자 지정하는 화면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장님이 하시면 돼요. 학교장님이 이제 나를 기관 마스터 인증서로 저장을 해주십니다. 2023학년도에 나를 학교 권한 관리자로 지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학교 업무 분장 설정을 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교무부, 연구부 이렇게 만든다고 했죠.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만들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샘플을 이제 어떤 A, B, C, D 유형을 만들었어요. 이 유형을 잘 보시고 우리 학교 유형이 여기에 좀 가장 적합하다 하면은 그 해당 유형 하나를 가져오게 한 다음에 그걸로 수정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처음부터 설정하기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4가지 유형을 여기 지금 4가지 유형, 여기 유형을 보시고 내가 우리 학교가 어느 유형에 맞는지를 잘 따져보신 다음에 한 가지 유형으로 세팅해서 가져오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아니 이렇게 다 만들어서 하면은 너무 어렵지 않나? 담임도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활용하게 보시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는 화면 있죠. 담임 권한, 교과 담당자 권한, 동아리 지도교사랑 자유학기 담당 교사 권한. 이런 거는요. 기존에도 제가 주지 않았죠. 이것도 기존에는 이 해당 업무 담당자가 여기 들어가서 직접 줬잖아요. 4세대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런 권한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세팅하는 순간 자동으로 다 들어가져요. 그럼 내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부서장이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건 뭐냐? 우리 부서에서 고유로 해야 되는 업무들 있죠. 예를 들면 교무부로 치면 뭐예요? 성적 처리, 생활기록부 업무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시간표 업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만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상세된 내용은 여기를 좀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70쪽에 보시면 부서별 권한 관리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누가 하는 거냐? 여기는 제가 하는 겁니다. 학교 권한 관리 담당자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학교 권한 관리 담당자가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하냐면은 아까 가져오기로 지금 이제 업무 분장 설정을 하는데 아까 처음으로 해서 여기 위에서 보면 가져오기로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가져오기로 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등록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등록한다. 아니면 수정한다 할 때 여기 메뉴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들어가면은 내가 만약에 템플릿 가져오기로 했으면 기본적으로 이만큼이 뜰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면은 여기서 하나씩 등록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뭐를 등록하면 교무부하고 교무부에서 하는 업무를 간단하게 쓰고요. 그 다음에 부서장을 등록해줘요. 부서장은 뭐 2명도 등록할 수 있어요. 부서장 등록하고 교무부장을 여기 넣죠. 그 다음에 이 부서에서 써야 되는 단위 업무를 저장해 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되게 러프하게 줘요. 이렇게 크게 줍니다. 크게 성적, 뭐 이제 학생부, 뭐 이런 거 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학교 관한 담당자는 여기까지 하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합니까? 여기 2번. 요거는 누가 하냐면은 부서장이 하는 거예요. 자, 교무부장이 하는 겁니다. 교무부장이 들어와요. 교무부장이 요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무부를 선택하죠. 그럼 교무부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표 업무, 뭐 성적 처리 담당자, 성적 처리 업무, 뭐 이제 이렇게 등록하기 나이스 업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나이스 업무는 넣을 필요가 없겠네. 자, 아무튼 여기서 시간표 업무 이제 이렇게 성적 처리 업무 이렇게 등록을 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 설명을 간단히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표 업무를 담당할 사용자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성적 처리 업무, 그러면 1, 2, 3학년 성적 처리 업무 하면 3명, 지금 3명을 등록하겠죠. 자, 이렇게 등록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딱 들어가면요. 기본적으로 부서장은요, 자동으로 부서장 업무라는 게 하나 생겨요. 그러면 내가 부서장이기 때문에 얘는 부서장을 지우면 안 되잖아요. 부서장은 자동으로 생기고,
자동으로 생긴 부서장은 삭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3쪽 여기 보면 이제 부서원별로 부서원이 쓸 메뉴와 자료 권한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누가 합니까? 부서장이에요. 교무부장이. 교무부장이 하는데 교무부장이 딱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시간표 담당자네. 시간표 담당자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시간표 담당자가 써야 되는 메뉴 관리를 눌러서 선택합니다. 제가 아까 교무부에서 쓰는 모든 메뉴를 선택해놨거든요. 교무부에. 시간표만 아니라 시간표, 성적 막 많이 넣어놨잖아요. 근데 그 중에 시간표 담당자는 시간표 관련 화면만 메뉴만 보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표 관련 메뉴만 여기서 등록해 주는 거예요. 교무부장님이. 그 다음에 이 메뉴와 연결돼서 어떤 자료 권한을 가져야 되는지 옆으로 계속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반 권한은 전체를 줘야 되는지, 교과목 권한이 필요 없으면 교과목은 안 줘도 되고, 동아리도 필요하면 동아리 주고, 동아리 필요 없으면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 권한도 여기서 주고요. 똑같이 결제를 타서 결제를 다 받으면 권한 부여가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4세대 나이스에 들어가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자, 제가 지금 여기 첫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를 좀 볼게요. 64쪽. 자, 여기 상단에 이렇게 메뉴가 나오잖아요. 여기 메뉴가 나오는데, 이 메뉴를 잘 보시면은, 여기에 나중에, 우리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기본 시상관리 메뉴를 들어가요. 기본 시상관리 메뉴를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 이 메뉴를 들어갔을 때, 무조건 전반이 다 보이든가, 한 개만만 보이든가, 그 중에 하나이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1학년 1반만 보일지 1학년 전반이 보일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4세대에서는 이거를 따로따로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담임으로서 기본시상관리 들어가면 1학년 1반 보이고요. 내가 학적 처리 담당자로서 기본시상관리 메뉴에 들어가면은 전반이 다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냐? 이 상단의 메뉴가 다 달라요. 내가 담임으로서 이 기본시상관리 메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 위에서 담임을 선택하고요. 그럼 이쪽에 기본시상관리 쪽 메뉴가 뜰 거예요. 그럼 그때 기본시상관리 선택하면 여기에 담임으로서 기본시상관리 메뉴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반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교무부에 학적 담당으로 뭔가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그게 나와요. 그걸 선택해서 그 다음에 기본시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전 반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세대 나이스에서는 권한 부여가 훨씬 편리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좀 편리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좀 처음에 세팅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세팅해 놓으면 그 다음에 권한 주는 것은 상당히 편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4세대 나이스에서 권한 부여하는 것은 요 정도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76쪽에 있는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주요 개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76쪽에 있습니다. 나중에 개통할 때쯤 또 연수가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세대 나이스에서는 디지털 원패스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아이디 하나만 등록하면은 이걸로 이제 여러 개의 사이트에 이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증 수단을 마련해서 관리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은 뭐 지금 딱 이제 생각이 안 되지만 일단 하나 인증서로 여러 개의 사이트에 다 관련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나중에 개편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간단히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이스 플러스라는 게 생깁니다. 자, 우리가 기존의 이 교무 업무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이 4세대 나이스랑 3세대 나이스 요거예요. 요거고, 그다음에 나이스 플러스라는 게 생기는데 이거는 뭐냐면 좀 다른 그 기기를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교무 업무에 우리가 이 나이스에 들어가려면은 인증 절차가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는 접속이 불가능하였죠. 그런데 이제 나이스 플러스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여기에서 이제 이 나이스 플러스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출결 자료를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 출결 자료를 나이스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스 플러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접속해서 사용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오픈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아무튼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접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출결 연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이스 플러스에서 노트북을 들고
매번 수업 갈 때마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핸드폰이나 이제 이런 걸 들고선 수업을 들어가서 이제 그 나이스 플러스에서 출결 상황을 이렇게 결시한 애들 체크를 저장을 해놔요. 그럼 내가 나중에 나이스에 들어와서 여기 이제 교과 시간별 출결 등록에 가셔가지고 나이스 플러스 출결률을 딱 누르면은 내가 입력한 출결 자료를 볼 수가 있고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되고요. 지금 어디까지 연동될지는 학교 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니면 이제 과세특 같은 것도 이제 관찰 내용 관리를 나이스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이스 플러스에서 관찰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끔 하고 나중에 나이스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할 수 있게끔 다양한 좀 더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나이스 플러스에 도입이 돼가지고 나이스와 연동돼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세대 나이스가 오픈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그 웹브라우저를 이제 엣지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밖에 쓸 수 없었지만 이제 크롬이나 다양한 이제 그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게끔 이제 사용자가 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넓어집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 나이스 4세대 나이스 개편되는 것도 왜 이렇게 자꾸 잘 쓰고 있는데 시스템이 개편되나라고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기존의 프로그램이 다 지원을 하지 못해서 아래 한글 같은 경우도 계속 버전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 나이스도 지금 이제 개발된 지 오래되기도 했고 기존 이제 시스템이 사용할 때 좀 불편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를 개편하면서 나이스 자체도 개편되면서 훨씬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개편이 됐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편리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좀 설명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4세대 나이스의 이제 그 예시 화면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 이제 자기 개인 정보가 나오고요. 여기 위에 보면 이제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이제 그 튜토리얼을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교사들 같은 경우 튜토리얼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연결하는 것도 연결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인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글자 크기만 커집니다. 지금 여기 나이스에서 글자 크기만 키울 수 없었죠. 이렇게 누르면 화면이 커지긴 하는데 글자만 커지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글자만 키우거나 줄일 수 있고요. 화면 자체를 키우거나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예전에는 화면이 이렇게 한 개씩만 열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려면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4세대 나이스에서는 화면을 열면은요. 화면 열린 게 밑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기본 시상 관리 눌렀다가 자율활동 관리 누르면은 바로 자율활동 관리가 또 열리고 기본 시상 관리 누르면 기본 시상 관리 작업하고 있는 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할 수 있게끔 열려놨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좀 약간 메모리나 이런 것들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제 일정 개수 이하로 관리되는 방식으로 이제 열리게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뉴 구성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거. 자, 이쪽에 누르면 5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메뉴는 뭐냐면은 기존에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나의 메뉴 그거를 선택할 때 요 사람 그림을 선택하시면은 기존의 상신함 이런 거랑 권한 관리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똑같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선택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봤던 업무 메뉴가 똑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선택하면은요. 이제 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학적 자료가 나와서 내가 뭔가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으면은 여기 나의 할 리스트에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메뉴 검색 메뉴예요. 그래서 자율이라고 검색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율활동 관리 관련된 메뉴가 쭉 뜨고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메뉴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즐겨찾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이렇게 딱 연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이 별표를 딱 체크하면은요. 얘가 즐겨찾기 추가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즐겨찾기만 누르면 내가 추가된 즐겨찾기 메뉴만 나와서 쉽게 메뉴에 이렇게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이 생기게 됩니다. 엄청 편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절차형 메뉴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절차형으로 쭉 이제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출결 관리까지만 가면요. 예를 들면 제가 담임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담임으로서 일일 출결 관리 담임용 메뉴를 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년 출석계 담당 교사가 아니더라도 이 출결과를 눌렀을 때 이 메뉴가 다 보입니다. 다 보이지만 내가 만약에 출석부 담당 교사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월 출결 마감 현황 버튼이나 이런 거 눌렀을 때 여기에서는 화면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업무가 어떤 흐름대로 진행되는지가 권한이 없어도 어느 정도 이 화면에 나랑 관련된 업무라면은 이 업무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를 다 볼 수 있게끔 절차형 메뉴로 구성됐다는 게 4세대 나이스의 가장 크게 변환경된 부분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내가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 중에서 어떤 한 개의 권한이 있다면은 이 메뉴를 딱 열었을 때 각 단계별로 어떤 업무가 어느 단계까지 몇 건이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는 보입니다. 처리 상태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권한이 있으면 상세 내역을 다 볼 수 있겠지만은 몇 건이 어디까지 처리되는지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게끔 해서 좀 많이 좀 이제 정보를 좀 약간 필요하신 분들이 보기 쉽게끔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동명이인 표시 기능이 추가됩니다. 동명이인 표시 기능은 뭐냐면요. 모든 학생 명렬표가 보이는 화면에서는 이렇게 이름 옆에 요런 아이콘이 나와요. 그러면 이 학생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동일 학년도에 같은 이름을 가진 학생이 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가면은 동명이인이 존재하는데 이 학생의 생년월일은 몇 월 며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에 1학년 1반이다 그러면 1학년 1반에 김땡땡이라는 학생이 2명 있는 게 아니라 1학년 3반에 김땡땡이라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표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얘가 동명이인인지 아닌지는 그 해당 업무 담당자, 학적 업무 담당자나 진급 처리하시는 분들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교과 담당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들도 이 학생이 동명이인인지는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훈련 정보 조회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율활동 특기사항 입력하는 메뉴에 가시면은 이런 데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팝업 창으로 훈련 정보 조회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은 관련된 그 생활기록부 훈령을 PDF 파일로 연결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기록 및 이력 조회라고 해서 역시 기록 및 이력 조회 탭을 딱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학생의 이 특기 사항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수정 이력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담임교사가. 자, 우리가 예전에도 수정 이력을 검색할 수 있었어요. 근데 누가 검색할 수 있었냐면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특정 그 메뉴에 가서 수정 이력 조회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담임교사도 자기가 입력해야 되는 그 입력란에 관련된 수정 이력을 누구나 다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입력해야 되는 걸 누가 이제 권한 없는 사람이 임의로 수정하진 않은 이런 것들을 좀 검색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법 검사 기능이 추가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력한 한 군데서 이제 역시 오른쪽 마우스 해가지고 맞춤법 검사를 누르면 여기 다음 페이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맞춤법 검사 창이 쫙 뜨면서 여기에 입력된 칸에 뭔가 맞춤법에 오류가 있는 것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활동해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활동해라고 안 쓰고 제가 여기 맨 처음에 뭐라고 쓴 거냐면 활도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초록색으로 활도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거를 좀 오타인 것 같은데 활동해로 바꿀 거니 아니면 미끄러운 정도해로 바꿀 거니 이렇게 추천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중에서 활동해로 바꿀 거야 라고 하면은 활동해를 선택을 해서 선택한 추천 항목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활동해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은요, 여기 본문에 있는 활동해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활동해로 보이는 거고, 이렇게 맞춤법 검사 기능이 추가돼서 이제 한 개씩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OMR 카드 리딩 프로그램이 이제 들어옵니다. 나이스에.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OMR 카드 리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나이스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OMR 카드 리딩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여기에서 바로 연동해가지고요.
OMR 카드 리딩을 하고 그것을 다시 나이스에 올려가지고 성적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추가될 예정이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자동 반영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학폭 조치사항이 이제 나오면은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잘 전달이 돼서 입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삭제가 잘 되는 경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폭 조치사항이 이제 보통은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조치사항이 결정이 되잖아요. 심의위원회가 교육청에 있으니까 여기서 심의가 결정이 되면은 이제 몇 호 몇 호가 이제 처분이 나왔다는 것을 이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입력을 해주면은 이제 그 나이스에 입력해주면은 그것이 이제 그 우리 해당 중학교에서는 이 내용을 보고 이것을 이제 반영해서 넣을지 안 넣을지를 선택해서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에서는 이제 이 메뉴가 나중에 추가될 거예요. 학폭 조치사항 관리 이렇게 메뉴 가시면 학생을 이렇게 하면 이 학생에게 조치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선택해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 적용해서 반영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폭 조치사항을 입력할 수 있게끔 하고 나중에 삭제도 특정 메뉴에 별도의 칸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삭제도 누락되지 않고 잘 삭제될 수 있도록 관리되는 방향으로 4세대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입 관리 항목도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는 요만큼만 전출입할 때 전송이 됐는데 이제는 출결 비고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전출입할 때 결석을 3일 했다라는 것만 오지 몇 월 며칠에 결석했는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몇 월 며칠에 결석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료 전송이 돼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그리고 파일도 보내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편제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을 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편제표도 아예 여기에다가 이제 다 나이스에 넣어가지고 이제 PDF 파일 같은 것도 보내줄 수 있게끔 이게 관리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4세대 나이스에서는 강의실 개념이 이제 중학교에서도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이미 도입이 됐는데 중학교에도 강의실로 처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일단은 추가가 된다.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나중에 이제 오픈이 돼서 실제로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편리할지는 나중에 이제 연수가 될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이미 고등학교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고등학교에서 강의실 개념으로 나이스를 이미 쓰고 있으셨을 거예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 중학교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입력한 거에서 중복 검증 기능도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창체 누가 기록할 때 누가 기록을 나이스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게 오늘 선택하면 나중에 이제 자료 검증할 때도 누가 기록 검증을 할 수 있는 로직을 넣으려고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뉴명 중에서 우리가 유해 면제 관리가 있는데 이 유해 면제 관리 메뉴가 기존에는 지금 보면은 학업 충당 관리 쪽에 가시면은 유해 면제 관리랑 정원회 관리 메뉴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것이 합쳐져서 유해 면제 정원회 관리 메뉴가 합쳐진 메뉴로 한 개의 메뉴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처리되는지는 역시 나중에 연수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영재교육 입력란이 별도로 마련됩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영재교육 입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골뱅이 넣고 과세택 넣을 때 좀 힘들었잖아요. 이제 과세택 입력할 때 영재교육 입력란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는 이것도 좀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4세대 나이스가 변경될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내용은 원래 연수드렸던 내용인데 그 인증서 백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옮기셔도 인증서를 계속 갖고 다니면은 딱히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고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나이스 지원센터에 질문하셔서 질의응답하시면은 편리하게 응답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